김대리, 거기 왼쪽 줄 좀 복사해봐. 가로줄이요? 세로줄이요? 이 대화 익숙하죠? 회사에서 엑셀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장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맨 윗줄, 왼쪽 칸, 아니 그 옆줄 다들 알아듣는 것 같지만 막상 보면 서로 죄다 다른 영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 문제는 엑셀 용어예요.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대화가 통하고 대화가 통해야 실무가 움직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엑셀을 진짜 언어처럼 쓰는 방법, 그리고 셀부터 테이블까지 단어만 알아도 실무 실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정리한 단어만 알아도 엑셀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럼 제일 기본부터 가봅시다. 셀이에요. 이 단어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볍게 넘어가기 쉬운데요. 사실 엑셀의 모든 구조는 셀에서 시작합니다. 셀은 데이터를 담는 가장 작은 공간입니다. 숫자든 날짜든 텍스트든 하나의 셀에는 오직 하나의 값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셀은 단순히 칸이 아니라 좌표를 가진 객체예요. 예를 들어 B3이라고 부르면 B열과 삼행이 만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엑셀이 수식 안에서 값을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이 좌표 구조 덕분이에요. 즉 엑셀은 셀을 주소로 인식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셀들이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될까요? 바로 행과 열이에요. 이제부터 조금 더 큰 단위로 보죠. 행은 가로줄, 열은 세로줄인데 단순히 방향만 다르지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행은 한 건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고객 한 명, 거래 하나, 재고 한 줄, 이런 식이죠. 반대로 열은 그 데이터를 설명한 항목이에요. 날짜, 금액, 이름, 코드 같은 정보들이 열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행이 늘어나면 데이터가 쌓이고 열이 늘어나면 정보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트랜스포즈, 즉 행과 열을 바꿔서 쓰는 방식이죠. 이건 데이터가 시간 순으로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항목 자체가 많아질 때 쓰기도 합니다. 보통 엑셀에서는 아래로 스크롤하면서 데이터를 쌓기 때문에 행이 늘어나는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항목이 수십 개, 수백 개라서 오히려 열 방향으로 확장하는 게 편할 수도 있죠. 즉 데이터의 양보다 정보의 종류가 훨씬 많다면 행과 열을 뒤집는 식으로 구조를 바꿔도 됩니다. 다만 이건 완전히 이해하고 쓰셔야 합니다. 함수나 피벗이 반대로 작동할 수 있어서 초반엔 혼란이 오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SQL 쪽 배우실 때 더 깊게 다루게 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쯤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볼까요? 행과 열이 모여 만들어지는 전체 틀, 이게 바로 그리드입니다. 엑셀을 켜면 보이는 회색 격자, 그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에요. 그리드는 엑셀이 데이터를 정렬하고 관리하는 구조 자체예요. 모든 셀이 같은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은 좌표를 기준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드가 없으면 셀을 참조할 수도 수식을 쓸 수도 없어요. 즉 그리드는 엑셀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그리드 위에 올라가는 개념 테이블로 가봅시다. 겉으로 보면 표랑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개념이에요. 보통 엑셀에서 표로 만들기를 누르면 서식이 지정되고 자동으로 이름이 붙고 필터가 생기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적 테이블이에요. 이걸 쓰면 구조적 참조도 가능하고 데이터가 추가될 때 자동으로 범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의 맨 윗부분, 즉 각 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곳을 헤더라고 부릅니다. 엑셀에서 헤더는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는 영역이에요. 헤더가 있어야 함수나 피벗이 어떤 열을 참조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실제 값들이 입력되는 부분이 데이터 영역이고 이 데이터 영역에서 각 행은 하나의 레코드, 각 열은 하나의 필드로 인식됩니다. 즉 헤더가 구조를 정의하고 데이터 영역이 그 구조에 따라 값을 채우는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저는 그리드와 테이블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엑셀에서 테이블이라는 건 기능보다는 사고방식이에요. 즉 저는 시트 하나를 통째로 하나의 테이블로 봅니다. 매출 시트, 고객 시트, 상품 시트 이런 식으로요. 각 시트가 각각의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럼 위에서 설명한 그리드와 테이블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테이블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흐름, 즉 최종 목적지, 결과 보고서까지 이어주는 게 진짜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시트 안에서 굳이 표로 만들기 기능을 써서 테이블로 바꿔도 되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범위가 자꾸 변하고 참조가 꼬이고 이름 관리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기능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트는 하나의 테이블이다라는 시각으로 구조를 짜는 게 훨씬 단단해요.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일단은 시트를 단위로 데이터의 관계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개념만 잡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럼 엑셀이 실제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엑셀은 우리가 보기엔 셀 하나하나 따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셀들 간의 관계를 하나의 매트리스 구조로 인식합니다. 매트리스라는 말 조금 생소하죠? 간단히 말하면 엑셀이 데이터를 계산 단위로 묶어서 바라보는 구조예요. 그리드가 눈에 보이는 칸들의 배열이라면 매트리스는 그 칸들 사이의 연산 관계를 엮은 틀입니다. 즉 겉으로는 그리드가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실제 계산은 매트리스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비유하자면 그리드는 피부, 매트리스는 그 안에 내장이에요. 피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과 틀을 잡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건 몸속의 내장이잖아요. 엑셀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셀들이 줄맞춰 있는 그리드지만 그 안에서 데이터를 읽고 비교하고 계산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건 매트리스 구조입니다. 즉 겉은 보기 좋게 정리된 표고 속은 계산을 담당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직접 C좌표에 A좌표 곱하기 B좌표라고 함수를 쓰면 결과는 C좌표 하나에만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매트리스고 무슨 한 번의 계산이에요? 그건 그냥 제가 C좌표에 명령을 줬으니까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엑셀은 사용자가 지정한 좌표 단위로 계산을 실행합니다. 즉 C좌표에서 A와 B를 곱해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셀 하나에 명시적으로 계산을 할당했기 때문에 생기는 동작이죠. 하지만 엑셀 내부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단위로 움직입니다. 엑셀의 계산 엔진은 시트 전체를 하나의 의존 관계 그래프, 즉 매트리스 형태로 기억해요. A열이 바뀌면 B열을 다시 계산하고 B열이 바뀌면 C열도 새로 계산하는 식으로 연결된 셀들의 관계를 전부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계산한다는 건 모든 셀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셀 간의 관계 전체를 하나의 연산 단위로 인식하고 필요한 부분을 자동으로 갱신한다는 뜻이에요. 이 구조 덕분에 배열 함수나 스필 함수 같은 기능이 가능한 겁니다. 결과가 여러 셀로 퍼지는 이유도 엑셀이 이미 그 연산을 매트리스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렵죠. 초보자분들은 지금은 테이블, 그리드, 매트리스 이 세 단어까지만 익혀두면 충분합니다. 그 원리나 내부 구조는 나중에 천천히 배워도 늦지 않아요. 엑셀에서 여러 셀을 동시에 계산해보면 우측 하단에 몇 개의 레코드 실행 중 이런 문구가 뜨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게 매트리스 연산이구나 정도로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일단은 구조만 감 잡고 다음 주제인 함수로 넘어가 보죠. 자, 함수는 엑셀의 핵심이죠. 기본적으로 함수는 입력값을 받아 결과를 내는 구조입니다. 입력값을 인수 혹은 인자라고 부르고 계산을 통해 반환되는 게 결과값이에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nput process, outpu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mif 함수는 조건에 맞는 셀들의 합계를 구합니다. 여기서 input은 조건 범위, 비교 기준, 그리고 합계를 낼 범위입니다. 엑셀은 인풋을 받은 뒤 내부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값만 더해서 아웃풋으로 돌려주죠. 이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두면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훨씬 빠르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함수에는 참조 개념이 따라옵니다. 참조란 다른 셀의 값을 불러와 계산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1 셀 플러스 B1 셀이라고 쓰면 엑셀은 A1 셀의 값을 읽고 B1 셀의 값을 읽은 뒤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셀 간의 연결이 만들어지죠. 함수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셀 간의 관계를 활용한다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참조가 틀리면 보고서 전체가 잘못됩니다. 함수를 잘 쓰는 사람일수록 참조를 정확히 설계합니다. 이제 서식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엑셀에서 서식은 단순히 색깔을 입히는 기능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규칙이에요. 숫자를 천 단위로 표시할지, 날짜 형식으로 보여줄지, 혹은 퍼센트로 바꿀지 등을 설정하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이는 형식과 실제 데이터형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10/10이라고 적었는데 겉보기엔 날짜 같지만 실제로는 텍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날짜 계산은 전혀 되지 않아요. 엑셀은 겉모양이 아니라 내부 데이터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항상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형식부터 확인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입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가보죠. 먼저 채우기 핸들입니다. 셀의 오른쪽 아래 조그만 십자가 다들 본 적 있죠? 그걸 잡고 아래로 끌면 값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엑셀이 패턴을 인식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주는 기능이에요. 하나,
2를 입력하면 셋, 넷, 5이 자동으로 생기죠. 날짜나 요일도 같은 방식으로 늘어납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반복 입력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드롭다운도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한 기능이에요. 입력할 수 있는 값을 미리 제한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품 종류나 부서 이름을 목록으로 만들어두면 누가 입력하더라도 그 목록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해두면 오타나 중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두 기능, 채우기 핸들과 드롭다운은 데이터 품질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자동화입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과 관련된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무결성, 중복 데이터, 고유, 그리고 참조 무결성입니다. 이 네 단어는 데이터 관리의 핵심이에요. 먼저 무결성은 데이터가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복 데이터는 이런 무결성을 깨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이죠. 같은 이름이나 코드가 2번 반복되면 합계나 집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유니크, 즉 고유값이 중요합니다. 고객 코드, 제품 코드, 거래번호 같은 값은 반드시 한 번만 존재해야 합니다. 이게 지켜져야 시트 간 연결도 정확하게 유지돼요. 참조 무결성은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에요. 서로 다른 시트 간에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한쪽에만 존재하고 다른 쪽이 없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예를 들어 매출 시트엔 고객 코드가 있는데 고객 명단 시트엔 그 코드가 없으면 데이터가 끊긴 거예요. 이런 문제는 엑셀이 자동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검증하거나 함수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데이터를 많이 다루다 보면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이건 값이 너무 많다, 뭔가 중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바로 무결성을 유지하는 첫 번째 감각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봅시다. VBA, 매크로, 동적 범위, 그리고 원본 데이터입니다. 이 단어들은 자동화의 핵심입니다. VBA는 엑셀 안에서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고, 매크로는 그 동작을 기록해서 버튼 하나로 실행하는 기능이에요. 동적 범위는 데이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자동으로 참조 범위를 조정해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데이터가 계속 추가될 때 함수가 그 범위를 알아서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이걸 쓰면 수식을 고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동화의 출발점은 원본 데이터예요. 원본은 절대 수정하지 않고 별도의 시트에서 가공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파일이 깨질 일이 거의 없어요. 결국 자동화는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재현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엑셀에서 고수가 되기 위한 실무 용어와 그 원리의 일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땠나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더 많은 단어들이 있고 실무에서는 회사나 팀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야기한 이 핵심 단어들만큼은 꼭 머릿속에 남겨두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회의하시거나 동료에게 설명하실 때 그 왼쪽 줄 대신 컬럼, 맨 윗칸 대신 헤더 이런 식으로 말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전문가처럼 들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용어와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도 고급 엑셀 자동화나 대시보드 같은 것도 훨씬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완성되는지가 궁금하시면 제 쇼츠 영상에 올라와 있는 여러 고급 엑셀 템플릿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이 용어들을 실제 함수와 연결해서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